본래 각 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수거 이후 선별 과정을 거쳐 재활용에 쓰이거나 소각, 매립의 방식으로 최종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간 단계에서 이탈된 폐기물을 은밀히 투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운송업자들입니다. 때문에 쓰레기 불법 폐기장 근처에는 반드시 불법 운송 차량이 밤낮으로 드나든다는데요. 그렇다면 운송업자들은 어떻게 투기업자와 결탁하게 되는 걸까요? 운전기사들이 머리가 좀 영특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빠진 사람이 많죠. 운전을 하는 사람이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수익이 더 좋은가요? 굉장히 좋죠. 운송료보다 더 좋죠. 예를 들어 여기서까지 우리가 톤당 운송료 우리는 톤당 20톤에 23,000원을 받는다. 자기들은 우리보다 배를 받죠. 운송료를 거의 만약에 우리는 23,000원 받는데 그 사람들은 4만원의 처리비를 받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남느냐? 폐기물 덩어리를 버릴 때 톤당 13원, 즉 13원에 받아서 이쪽이 처리장에다가 10만원에 내릴 수도 있고 9만원에 내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은 다 이 딜러들이 먹는 거죠.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유혹하면 현찰 주니까. 폐기물의 특성은 현찰이에요. 자료가 없고 일단 세금을 안 내잖아. 그리고 현찰을 바로 하차하면 바로 현찰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몇 달째 이곳 인근을 조사하고 있다는 서봉태 씨. 여기 업체가 폐기물 투기에 연루되는 사업장이에요. 그 지금 폐기물의 저만큼이잖아요. 그가 장기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곳 업체 역시 불법 투기 정황이 의심된다는데요. 폐제품이 그 포대기에 넣어갖고 압축을 해가 오는 건데 지금 그런 물건이 안에 상당히 많네요. 방직회사께. 그럼 오늘 시간 남아 한번 들려주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업체를 지금 고발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점검물로 제가 이 기사한테 받아놓은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달성면에서 경북 경산으로 압축이라는 게 폐기물 압축했는 거예요. 여기 공장 사장님이세요? 네. 저희는 EBS 방송국에서. 현장에 있던 업체 대표와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폐기물 문제가 좀 심각해가지고. 일단 선생님, 금라는 사람 아세요? 이름은 몇 번 들었는데 그분들하고 접촉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거기는 내가 두세 번 봤는데, 아니 내가 가잖아요. 군청에 신고하고 올바로 150톤을 내가 신고를 하고. 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국가 전산망인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신고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법 투기의 경우 이 올바로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채 배출자와 처리자 간의 담합 아래 일명 무자료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선생님, 여기 있는 이 물건들이 전부 다 올바로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물상에서도 한 사람들은 바로 실천 못해요. 무식한 사람들이 사기나면 나 무식한 사람들이 컴퓨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안 합니다. 월급 줄 돈이 없어가지고 벌써 나왔습니다. 올바로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채 이동된 폐기물들은 이미 한 차례 불법을 거쳤기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 불법으로 재투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데요. 그야말로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태어나 누구나 하게 되는 이것. 바로 분리수거입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시작으로 2002년 분리배출이 의무화되면서 분리수거는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대란 시대. 분리수거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 플라스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을까? 직접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들고 선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런 거는 PP고, 요거는 또 PS 싸대기 종류. 근데 요런 게 이제 요런 거를 따로 담아줘야 돼. 이런 거. 빨대. 응, 빨대는. 의외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일회용 도시락 용기 중 일부가 폐기물로 분류됐는데요. 얘는 하얀색이라 PS인데 써요. 근데 이런 까만색 PS는 또 못 써요. 얘는 다 PS 이렇게 마크 돼 있으면 플라스틱이니까 쓰는 줄 알지 이거를 누가 쓰레기에 버리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얘도 못 쓰는 이유가 여기 안에 이거 은박지 비닐 요런 거는 하나 벗겨주면 써요. 요거는 이것도 쓰레기잖아요. 이런 거고, 요건 쓰레기고. 요렇게는 쓰레기고 가. 이건 아니고? 이처럼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제품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제품마다 소재가 달라 분류가 어려워 재활용이 어렵고, 일회용기 역시 깨끗이 씻어 배출해야만 재활용이 가능하며, 라벨이 붙은 음료수 페트병 역시 라벨과 접착제를 제거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작지만 큰 노력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온 국민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동참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제 분리배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날 한시에 모든 국민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동참하게 된 사례는 없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분리배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절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분리배출된 것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재활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을 정확하게 분리배출을 해줘야만이 분리배출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지난 11월 구미의 한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일주일여 만에 진압됐습니다. 화재 직전까지 쌓여있던 가연성 폐기물은 17,000여 톤. 하루 처리 용량 200톤인 소각로에 매일 70톤 이상의 쓰레기가 쌓였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불법 쓰레기산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곳곳엔 미처리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산의 폐기물을 단속을 통해 적발하더라도 또다시 다른 쓰레기산으로 옮겨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오늘도 불법 폐기물은 사라지지 않고 전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럼 소각로에 왜 못 가고 계속 돌까요? 소각로에 시설이 지금 부족하죠. 한 차 싣고 들어가면은 소각로에 하차하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 많은 차들이 순번대로 하차를 하면서 소각을 하니까, 이 소각장도 기존 거래처 외에 신규 거래처는 자기 거래처도 다 못 받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거죠. 인구가 늘고 점점 일상이 편리해지며 처리해야 할 쓰레기는 늘어났지만,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매립지는 혐오 시설이라는 이유로 건설 반대에 부딪혀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 소각 사업에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각 매립 시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각 매립해야 될 쓰레기는 증가하는데 소각 매립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에 소각 매립 단가가 지금 몇 년째 계속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최근 3년 사이에 그 소각 매립 단가가 2배 이상 폭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각 매립 업체의 경우에는 소각 처리 단가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잘 버리면 잘 처리될 것이라 믿고 지냈습니다. 돌아보지 못한 사이 전국 산하에 버려지고 방치되던 쓰레기는 결국 더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투기범들은 교도소 갔다 와도 꿈이 있어요. 왜? 갔다 와갖고 안 잡히면은 30억 내가 번다, 40억 번다. 그 꿈을, 폐기물 투기범들의 그 꿈을 꺾으려고 그러면은 뭐 추징금만 때리면 안 돼요. 벌금으로 때려야 되지. 자, 10억을 벌어가 징역을 30년을 살 것이냐? 그냥 속 편하게 폐기물 투기 안 할 것이냐? 그 벌금 받아가지고 폐기물 피해자, 폐기물 치우게끔 만들어야죠. 내가 생각이 있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렇다면 은퇴는 없는 거예요. 거의 50통 이상의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연락을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내 아이디어는 없는 거 맞죠?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 50대는 마감됐습니다.